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날씨 얘기부터 해보죠. 강원도 양양에 집중호우 소식이 있었어요. 그 양양군 양양읍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요. 피해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 3시 40분 기준으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에 시간당 86mm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시민들이 이제 방송사 등에 보낸 그 영상을 보면은요. 예. 일부 도로와 아파트 입구가 침수가 됐고요.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이라든가 주택, 도로 침수, 산사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 5분을 기해서 강원도 화천과 양양군에 호우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예, 또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모두 발언 자료 화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전해 주실까요? 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 앞서서 20분간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은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데 좀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특히 이전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경제 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을 마무리한 것도 성과로 꼽았는데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성과도 강조를 했는데요.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다고 자평을 했고요. 예.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또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 자신부터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네. 분골쇄신하겠다. 굉장히 그 의미를 자세히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를 말해달라라는 질문이었는데 관련 영상도 듣고 가겠습니다.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의 그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일단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문제에 대한 분석을 들으셨는데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문제의식? 조금 아니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사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지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항상 1위가 뭐예요? 인사잖아요. 예. 근데 인사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인사 혁신, 네. 인사 쇄신. 쉽게 말하면은 뭐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받는 것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국민들이 지금 빨리 그 인사 쇄신하는 게 빨리 사람 바꿔가지고 국면 전환해라, 지지율 반등시켜라,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그 요구를 좀 거절하는 거잖아요. 금사는 얘기가 뭐냐면 지지율 받는 건 정치적 목적 안 따르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김은혜 의원 같은 사람 한 사람 넣어가지고 뭐 소통 부분 조금 손좁은 보겠다, 이 정도의 인식인 것 같아요. 자, 김성희 소장님. 어제 모 방송에서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하는 내용 나오면서 이제 무능한 게 문제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당분간 선거가 없어서 다행이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선거 없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은 저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뭐 지금 지지율 까짓 건 뭐 내년쯤 올려도 2024년 선거제는 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의 국정 지지율을 어느 정도 궤도 위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지시를 공무원들과 관계기관들이 야 적극 협치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25%인 상태에선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지율을 따지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치에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적이란 말이 욕이 되는 건지. 예. 그 사람 전- 정치적이야. 그럼요. 저는 대통령이 더 정치적이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인사는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거기 국정의 방향, 노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봅시다.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한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씨가 다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명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딸랑이들이거든요, 거의. 응? 이 딸랑이들 임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상한 거죠. 대통령 사과했는데 사과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청년 갖다 쓰면서도 뭘 한 거냐면 그냥 상징적인 존재예요. 문이에요. 직원이다. 예. 뭐 직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저도 처음부터 이상하다 몇 달 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 상식을 좀 초월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검사들 너무 요직에 너무 많이 갖다 놨거든요. 예. 이게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각들 관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보면 옛날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국민들은 아니 뭐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뭔가 좀 참신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없다. 거기서 벌거지는 문제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신경 안 쓰겠다, 그냥 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인적 쇄신,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개편하실 거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도 듣고 이어갑니다.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치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치밀하게 점검하면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인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거 김 소장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보죠. 대통령이 구두를 신고 수해 현장에 방문해서 그 절규 끝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주무시다가 그랬군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카드뉴스까지 만들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면 전환용이고 지지율 반등용입니까? 그런 정도 일이 필터링이 안 되고 그런 정도 업무 수행도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예. 이 참사 현장에 방문한 대통령이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수행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력자들이 나가는 게 무슨 정치적 행위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도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휴가 때 겨우 시간이 좀 생겨서란 말씀이 전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 뭐 구두도 사러 가시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빵 사 드시고 하는 장면들 다 나오면서
국민들과 함께 일상을 즐긴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고 100일 동안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저도 물론 대통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쉴 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 인사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국면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지지율 반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네.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아니 지금 국민들이 그 민생을 받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랄까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지지율 민생을 받들지 않았으니까 국면 전환이 뭐죠? 국면이 어려워진 거고 지지율이 떨어진 건데 네. 이걸 왜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정확한 뭐랄까 여론 같은 것들을 무슨 정치적인 뭐 의도를 가진 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그다음에 너무 사소한 부분들에 집착할 필요 없고 이게 큰 그 사소한 거라면 넘어가요. 국민들 한 2, 3일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실 그다음에 그 요직에다 검찰 출신 너무 많이 배치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관료들 인사한 거 거기서 나오는 상상력의 한계, 인재풀의 한계 이런 것들은 좀 근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100일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1700일을 더 해야 된단 말이죠. 예.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면 쇄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넓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저런 사람을 갖다 써? 이 정도의 그 뭐랄까 신선함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또 그거예요, 사실은. 예. 하긴 치밀하게 점검하는 게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사실은. 치밀하게 점검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하는 게 다르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장 모았던 질문 중 하나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도 듣고 갑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치인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게 당대표인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은 김성애 소장님이 오프닝에 말씀하셨으니까 예,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여당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문제는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도 본인이 관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부 수장이지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정치를 해야 하고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분들이 그냥 가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신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대통령이 그 구조를 아시면 정치인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걸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듣기 불편한 얘기입니다. 신 작가님.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걸 바라거든요. 바로 그렇게 했으면 갈등이 확 국면에 더 전환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언급을 안 하는 건데 언급을 안 하는 방식이 좀 전에 김성애 소장이 것처럼 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 듣습니다라는 건 저쪽을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니까 이준석이 또 누굽니까? 이 천하의 이준석이 바로 3시에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불경스럽게도 저도 챙겨듣지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또 한 방 먹잖아요. 아, 참 이게 뭔지. 그래요. 자, 민동기 평론가 계속해서 그 외에 좀 전해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도어 스태핑 이른바 약식 회견과 관련해서요. 예. 국민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예.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권 문제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외에도 이제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적 채용 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정 종국 이런 질문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이제 우리 진 작가님이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을 말씀하셔서 그 답변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마이크 내려라, 어떤 마이크.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아 저는 들으면서 설마 했는데 라임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저런 말씀은 못 이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대표도 저런 이제 말버릇 좀 고쳐야 돼요. 근데 저 말 듣고 대통령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또 저렇게 하면 또그 네. 뭐죠? 같이 윤핵관들이 받아치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좀 예. 적당히 좀 뭐랄까 당 대표였다면 예. 그리고 당 대표라면 또 당 대표였다면은 예. 자기가 발언한 그 말의 무게 같은 무게감.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 저런 것들이 딱 보면 이제 젊은 층들은 와 재미있다 박수 치지 몰라도 예. 전반적으로 저게 글쎄 그냥 SNS에서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럴 때는 저게 좋은 수인데 그게 좀 책임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언덕이냐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로 또 기분 나쁘게 해서 얻는 게 뭐야? 더더욱 그 돌아갈 다리가 불태워졌는데 이제 쟤도 다 바다로 간 것 같아요.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돌아올 다리는 내부 총질 순간에 다 확인된 없어졌습니까? 거 이미 아. 그 전에 불타 있다는 것을 그 문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 예. 계속 관계는 나빠질 것인데 여하튼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 무시하는 발언을 먼저 한 게 사실 잘못이었던 것이고 예. 결국 이준석 대표 이런 대박기로 인해서 지금 뉴스는 그냥 두 가지가 묶여서 계속 나가는 것을 오늘의 기자회견이 다 덮여져 버렸어요. 네. 예, 이건 그 국민의힘에게도 비극이고 대통령에게도 비극이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뭔가 펼칠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결국 이렇게 되면 뭘로 한 판을 뒤집어야 되나라는 고민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거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을 증폭시켜서 상대를 없애버리겠다. 예. 그래서 상대가 없어져서 더 좋아진 문제가 없을 텐데 예.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대를 없애는 순간에 그게 또 자신에 대한 타격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예. 당에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예, 공존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지금 이 사태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부족이죠. 예, 불경스럽게 돌아는 단어는 그 싸가지론에 대한 반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젊은 당 대표가 이렇게 태도가 별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경스럽게도 이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성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면 뭐랄까요 취임 100일 맞은 대통령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좀 뭐랄까 어떤 국민적인 잔치도 될 수 있는 그런 무대였을 텐데 뭔가 좀 자리도 좀 작아 보이고 이게 좀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 다 보셨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8.15 경축할 예.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박한 평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예. 아니 100일 기자회견 때 담대한 비전을 얘기할 건데 예. 너무 성급한 비판 아니냐고 하셨는데 100일 기자회견 실제로는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본인 질문에서는 저는 이 증문즉답 형식으로 하는 거 이거 대통령 암기 시험 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사전에 정해진 질문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봐도 노동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교육개혁, 연금개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예. 뭐 물가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그냥 손에 걸리는 기자가 물어보고 싶은 거 몇 개 물어보고 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무려 14분이나 더 하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라고 해보고 끝나버리는 기자회견이 좀 너무 이제 그런 점에서 아쉬웠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방식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건 뭐 정말 부차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저렇게 파란색 배경에 저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럼 뒤에를 사람들이 바꾸기 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로. 밈을. 예. 그래서 대통령실 기자회견장답게 조금 더 인테리어를 하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 작가님은 뭐 담대한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가 야당 여당 지금 다 비전을 잃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비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뭐 퍼펙트 스톰에 몰려오는 상황이고 예. 그럼 단기적인 상황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출생률, 그다음에 뭡니까 저성장률, 예.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큰 추상적이어도 괜찮거든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예. 이런 그림들을 던지고 이걸 예. 위해서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미래를 위해서 던져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이거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과거 회귀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 좀 여러모로 좀 아쉬웠습니다만 다음 기자
자리였든 좀 더 풍성한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기자회견 자리만큼 또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갔던 장소가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이제 가처분 신청 사건에 이제 신문에 응하기 위해서 재판에 출석한 장면도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관련 신문기일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 더불어서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기각되거나 인용되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시간 정도 이제 신문을 마치고 이준석 대표가 나왔습니다. 아, 돌아갔군요. 나와서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은 급박한 상황격 판단을 그렇죠. 내리고 예. 정말로 법리적인 거는 본안 소송으로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안 소송을 하겠다라는 하겠다는 입장을 입장인 거네, 그러면. 밝힌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장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걸 적극 개입해서 바로잡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쪽은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상임정국위 개최를 의결을 해서 절차를 어겼다. 두 분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상황 유권 해석이 좀 부당하다. 그리고 전국위가 비대면 의결을 강행한 점 등이 정당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원래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비공개 회동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15일에 만났다고 하네요. 이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예. 주호영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에 만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 일단 모두 만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그렇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주호영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양도구육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특히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지칭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정권 교체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다. 좀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주 위원장 발언 취지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재밌는 게 주호영 위원장이 오늘 국회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예. 기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 물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아니 왜 확인을 못 해주느냐라고 또 안 물었거든요. 만났으면 만난 거고 만났으면 만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런 좀 답을 이게 하기도 무슨 했습니다. 얘기예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걸 네. 자꾸 물어보자고 쓸데없이. 아. 왜 물어보냐? 이 알면서- 정도는 알면서 그러니까 성과가 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성과가 있었으면 발표를 했고 예. 아무 성과가 없었으니까 발표를 안 한 건데 왜 자꾸 그걸 물어봐 짜증나게 그 얘기죠. 그렇군요. 기자들을 질타하신 말씀이었군요. 자,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처분 결과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어떤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의기 있고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굉장히 힘이 난다 이렇게 말을 네. 하기도 했는데 진 근데 작가님. 뭐 그건 그쪽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한 3대 7 정도로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대 7로. 기각되면 본안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안 가도 별 볼 일 없는 게 실익이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나가면 몇 개월 지나가면 어차피 그럼 또 그때는 복귀한다 해도 이미 그렇죠. 이미 전당대회 실익이 없기 하고. 때문에 아마 예. 거기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당 대표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사라지고. 예, 비대위가 사라지는 거고 당 대표가 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는 유효하잖아요. 징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딱 권성동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 직무대행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럴 때면 이제 아마 이준석 최고위도 대표 없어요. 예? 최고위도 최고위도 사라진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예.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저쪽에서 뭐 윤 쪽에서 예. 그렇다면 그냥
그래 이 당 너 혼자 그 빈당에서 너 혼자 대표해 우리 나가가지고 딴 살림 차릴게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굉장히 엄청난 시나리오. 이따가 2부 근데 시작할 그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자, 사실. 조경태 의원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자, 김 소장님은 아니, 진 작가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창당한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너무 굉장히 쉽게 무게감 있는 얘기를 지나가셔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 윤핵관 창당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그 흘리잖아요. 신당이 창당될 수 있는데 내가 만든다는 얘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저쪽에서 만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 본인은 아마 이게 인용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고 인용될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더 큰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있고 이미 그런 뭐 움직임이 자기 눈에는 보인다 이 발언이거든요. 인용될 경우에 신당 창당까지 갈 수 있다. 예. 자, 우리 민동기 평론가께서는 이제 수많은 평론 경험을 바탕으로 보셨을 때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지금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흐름 어떻습니까? 방송가의 흐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방송에 출연하시는 변호사분들하고 아는 변호사분들을 개인적으로 여쭤봤거든요. 아, 그 리서치를 하셨군요. 양반 한 5대 5입니다 정말. 아, 취재 결과 네. 5대 5. 네. 그럼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분은 판사겠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예. 오늘 하셨습니다. 몇몇 평론가 분들하고 예. 변호사분들이 오늘 만약에 결론이 나면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후과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거의 그 탄핵 심판 수준의 어떤 한국 정당사를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재판인 걸 분명히 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